전산 전문가이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전산 전문가를 특별히 초빙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조직위원회 유일 참여 기술사셨고요. 또 승여전 전산과 교수를 지내신 강태근 교수, 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상당히 추우시죠?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시고, 네. 저는 79년도 11.6 대통령 11.6 사건 이후 대학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 선거, 부정선거부터 또 좌빨들 또는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좀 깊이 있게 알고 있다고 해서 오늘 1시간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 주제가 강탈당한 주권이라는 우리가 표를 찍지만 그게 다 조작되는 거를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인데 저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될 때 그 전에 김영삼, 김대중의 조직이 이미 대학가와 또 야성 있는 단체에 다 이미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79년 11.6이 나면서 그 조직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80년 3월 달에 대학가가 개강을 하면서 전부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악하는 거는 특정 지역 애들이 전부 대학가의 총학생회장으로 전부 당선이 돼서 그러면 그게 80년 3월 개학하면서 4월 5월입니다. 저도 종합대학교 그냥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한양대학교 이미 한국대학생 종교의 서울의 4개의 지구로 쪼개지면 저는 동지구 총순장 동지구 서울 4개 중에 하나의 백방을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운동부 제가 서클을 한양대학교 태권도부 부장을 4년 내내 제가 부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후배들이나 서클 멤버들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확실한 거는 북악 스카이 호텔에 2번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2번을 다 갔는데 저는 그놈들을 양아치라고 그럽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나 법사위원장 전 청내나 양아치들이 잔뜩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대학가에 껄렁한 새끼들이 여기 전부 다 있네 그러고 삽자고 그 다음에 나오기 바빴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광주에 가기로 한 500~600명이 광주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공개됐지만 김대중이 선동하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봉쇄라니까 못 갔어요. 그래서 뭐 대학생도 500명 온다 그런 게 언론에 나왔었죠. 그러면 그걸 누가 채웠느냐? 북한에 있는 북한군들이 해안가든 어디 루트를 통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게 김한원 박사가 늘 주장하는 북한군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저는 80년도 3월 달에 한양대학교 전체 총학생회장 기호 1번으로 출마해가지고 기호 1번 했는데 내일 모레 투표하면은 완전히 게임 끝나는 건데 얘네들 항상 전략이 있어요. 거짓 선동하고 교직원이 학생들을 뺐다 해가지고 하루만 해서 그냥 저 내일 투표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한양대학교 노총극장이 있어요. 잔뜩 거기 모이는데 홍보를 하니까, 선동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내일 모레 투표면은 투표 무기한 영리. 그 영리위원은 그냥 단순해. 길게 얘기는 못하고요. 자기네 김영삼 군대중 파들이 특정 지역 애들이 장악하는데 저 강태근이라는 놈이 저거 보수 꼴통 중에 꼴통인데 보수 꼴통에 대명산에 천원이 되게 됐으니까 그냥 대모를 해가지고 무기영리해가지고 저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4번 소금도 하나도 안 해도. 그래서 제가 79, 80, 81, 82년도에 제가 81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가 얘기를 하면은 기니까 생략하고요. 제가 딱 하나 북한군이라는 건 뭐냐면 총학생회장이 용기가 되면서 전부 대학가를 점령하는데 한양대학교도 특수지역, 난 전라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김대중이 그쪽 전라도 친구가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자마자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앞에는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진사로라 그러는데 제가 우연히 그 학생회관 앞에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스크랩 짜가지고 교문 바깥으로 나가는데 우연히 거기 제가 서 있었는데 군복은 안 입었지만은 앞에 나가는 학생들이 이 발이 척척척척 이건 군인들만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딱 스크립을 짰는데 제가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척척척척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진짜 학생들 오와 비절들이 쫓아서 막 한 10명인지 6명인지 스크랩 짜서 나가는데 그 발소리가 그게 저는 101학군단의 태릉분단에서 총검술 조교를 해가지고 최수훈련이 그 각기전투니 그 조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죠. 왜? 최수훈련하면은 발맞춰가 그게 발맞춰가 단술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군복을 안 입었는데 맨 처음에 나가는 놈들이 한 10개 줄인지 20개 줄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인솔해가지고 나가는 놈들은 분명히 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학가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80년 4월 중순 이후 4월 중순 이후에 학생회장 그 당선되면서 끌고 그 당시 이제 도서관 가서 신문 보면 제가 예전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가 유행했냐? 대학교의 총장실 점거하는 게 유행이에요. 왜? 총장실을 점거해야지만이 대학가 비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거를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그 당시 신문을 이렇게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주어진 주제는 부정선거, 우리 주권을 어떻게 타치당했느냐. 여기 젊은 경찰관이든 젊은 사람들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어요. 자, 부정선거는 이미 유튜브 들어가면은 보이는 증거는 무수히 넘쳐나서 저는 그거 다 뺍니다. 저는 여기 전부 그 젊은 분들이 아니고 아날로그 세대. 옛날에 디지털 얘기하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디지털을 모르니까 데지털이요 하고 이렇게 반문하고 그랬어요. 데지털. 여기 데지털 세대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디지털 잘 모르시고 솔직하게요. 그래서 여기 저기 100%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사라는 거는 그에 관련된 기술사, 제가 졸업하고 나서 기술사는 잘 모르시겠지만 기술계에서 최고 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제가 대한민국 최연소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대학가에서 보수 꼴통으로 낙인이 찍히니까 항상 제 옆에는 이상한 놈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제가 노골적으로 45년 지금까지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하고 있는 거는 법망에 휘둘려가지고 법망에 45년 동안 휘둘리면 제가 사업하는 거는 5호선 8호선 역사 관리를 반을 하다가 청구를 또 이탈해서 땄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부적격업체로 계약을 못했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딱 보니까 대리 하나가 오픈순이 끝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김대중이 정권이 잡았을 때죠. 그때부터 약탈, 강탈 이게 이제 법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별로 안 당했지만 보수 꼴통 애국에 이놈은 좀 돈 좀 있겠다 하려면 거의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강원도 산골짜기로 그냥 도망갔어요. 다 사업 정리하고. 왜? 지금도 5년 7년 되면 다 빼가고 해방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보이는 얘기 걸로 제가 끝나고 오늘 주제가 우리 투표의 주권을 어떻게 뺏겼느냐. 그냥 보이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차별 부정선거다. 그럼 언제부터냐? 2002년 김대중 정권실에 노무현으로 넘어갈 때부터입니다. 저는 엔지니어니까 그때 갑자기 후보 하나가 포기를 하고 노무현 쪽으로 밀어준다고 해서 노무현이 당선이 되는데 직감적으로 야 이거 디지털 기반에서 우리가 디지털은 모르시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 제가 얘기하는 간단한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디지털의 D는 당선 낙선 거짓이냐 진짜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디지털의 D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100%냐 뻥이냐 불화냐 100%와 0입니다. 이게 디지털의 D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이 우리가 느꼈을 때는 전부 아날로그 신호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용을 했지만 왜 디지털로 전부 바꿨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휴대폰부터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는 전부 디지털 기기입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근본 이유는 아날로그를 하면은 우리가 돈을 보내고 송금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100만원 보내는데 받은 사람이 10만원 되고 1000만원 보내는데 100만원 되고 아날로그는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게 아날로그. 그러니까 전부 100% 저는 좀 시간이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100% 디지털 기반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일본을 우리나라가 따라잡은 게 저는 엔지니어니까 야 이거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한 3, 40년 걸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일본을 우리가 초월했습니다. 그 초월한 거는 일본은 옛날 전통대로 고수해서 아날로그 식으로 기록을 하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100% 디지털 기반으로 우리 그냥 길게 얘기할 것이 이 휴대폰이 디지털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고 자 우리 투표지를 뽑아내는 앱선 프린터도 100% 디지털 기기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기기는 전부 100% 디지털 기기예요. 자 D라는 거는 100% 정확 아니면 중간 없다겠죠. 내가 1억을 보내면 받는 사람이 1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발표하는 김경호 발표를 보면 내가 이거보다 집어 던진 게 이런 엉터리 가짜 개판 판결문이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개적으로 판결한다는 거기에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디지털 속성으로 봐서는 100% 엉터리예요. 엉터리. 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디지털의 D는 100% 정확한 거냐 제거냐. 그게 우리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가 우리 집 새끼만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되게 가정에서는 내 새끼랑 대화가 다 안 되는데 이게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공통이에요. 왜? 우리 이 세대는 칼라풀 총선색 칼을 봤는데 우리는 껌껌한 탄광처럼 컴퓨터 때가 아날로그인데 얘네들은 그림을 좋아해. 그걸 요새 이 전문용어로 자꾸 들어가면 여기 나이 드신 게 머리가 다 할까봐. 간단히 얘기하면 젊은 애들은 그래픽, 이미지, 그림 세대입니다. 딱 하면 그림이 나오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신문쟁이처럼, 신문은 우리가 글자죠. 텍스트 세대입니다. 여기. 근데 요새는 지하철에 내가 신문 본 사람이 하도 없어서 어느 날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천연문에서 사진을 찍어뒀어요. 신문을 안 봐요. 그러면 뭐냐? 젊은 애들이 우리 아날로그보다 효율적이고 빨리 알아듣고 그림 한번 보면 머릿속에 탄생있지만 여기 있는 아날로그 세대는 우리 자식 새끼한테 일일이 잔소리로 말로 글씨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애들 짜증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젊은 세대와는 서로 갭을 조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원히 천당과 지옥이에요. 왜? 그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천당 지옥. 그리고 부정선거하는 놈들이 인간인데 인간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부터 점점 부정선거의 방법이 희미해지고 보완이 되고 점점 대담해지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럼 다음에 또 선거할 때 좀 개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더 왕창 더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 세대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설마 그냥 이게 아니라 선거하더라 그러면 앞에 가서 그냥 저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는 놈들 전부 찍거나 이상한 거를 딱 해쳤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지 설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탈당한 국민주권은 자 지금 이제 결론이 나와야 돼요. 보이는 부정선거는 젊은 경찰이나 젊은 애들 세워봤자 우리같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경험한 세대는 알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디지털 방식으로 100% 시대에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아날로그 주장이에요. 그러면 저같이 엔지니어가 디지털 입장에서 보면 전부 지금 유튜브나 또한 그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빼박 증거입니다. 왜 빼박 증거인지 아시겠죠? 디지털 기반 시대는 100% 정확, 100% 당선, 낙선 이게 당이라는 게 그런 이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어원이. 그러면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컴퓨터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도로 컴퓨터 하나 들어가봤자 인식을 못해요. 그럼 모뎀이라는 걸 그걸 항상 옛날에 외장으로 했다가 다 내장이 돼 있어요. 점점점 작아져가지고 손톱만은 IC 칩이 전부 들어가는데 그게 결론이 현재는 인공지능은 6세대라고 그러니까 6세대. 컴퓨터도 옛날에 진공할 때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지금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게 전자투표기라고 하니까 중앙선거에서 국민들을 대대지로 알아가지고 투표지 분리기라고 했는데 투표지 분리기에 무슨 IC 칩이 들어가고 램카드 들어가는 게 있고 포트 꽂는 게 있고 노트북이 왜 연결됩니까? 자 거기서 간단히 조작하면은 얼마든지 표수는 조작이 되는데 전자 개표기가 100% 맞지?
투표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새 그 이영돈 PD에서 그거 투표지 분리 찾아가지고 안에 보여주는데 랭카드에 그 다음에 인터넷상 꼽는데, 자, 인터넷을 꼽지도 않고 옛날에 얼마 전에 그 제가 몇 년 전에 임시 선거관리지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선 공유기라고 해서 투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딘가 알려줘야지 얘네들이 그걸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옛날에는 국민이 볼 때는 인터넷선 연결해가지고 조작을 했지만 이제 도망대도 생기고 그걸 보니까 그게 못하니까 근처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잡는 무선 공유기를 해가지고 그 근처에 그걸 데이터 급한 거를 알려주는 거. 253개인가 그 임시선거관리시장 사무실 그 구멍대 알아가지고 중간에 그걸 못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계획대로 잡은 거를 실행을 못해가지고 원래 이재명이가 당선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아슬아슬하게 그거를 국민들이 그 당시만 해도 알으니까 여기서 정광훈 집에서도 보험고 차보내고 막 차보내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 전부 투표장 가가지고 투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율이 높다 안 높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투표장 가서 투표했느냐 안 했느냐 이 투표율을 얘네들이 못 읽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길으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 동작구 후보가 나경원은 그걸 알아가지고 뭉청 그 동작구민들을 동렬해가지고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이재명이가 당선될 때 아슬아슬하게 된 게 개봉해가지고 막 투표장 가고 우리 여기 5060 세대가 가서 투표를 찍으니까 이거를 그거만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국회의원도 그 어떤 사람은 떠가지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가짜 투표, 어마어마한 가짜 투표로 상식을 벗어난 걸로 해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우리가 투표를 예측 못한 참여율의 좌우가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나 딱 1시간. 자, 됐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핵심은 뭐냐? 지금 저 유튜브 들어가면 다 이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이나 그거를 이영돈 PD처럼 이 방송계 열리는 사람이 역시 예리합니다. 얼마 안 됐는데 유튜브에 전자 개표기가 문제다 딱 찍더라고. 이 양반이 이 관심이 여기 있은 지가 한 1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자 개표기가 관건이다. 근데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 나가는 거는 이 디지털이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바뀌면서 어떻게 표를 스캔할 때 1번, 2번으로 인식하는 그 전자적인 그게 핵심인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서 그거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날씨는 추운데 또 이게 지금 1시간 들어주셨는데 그 머리 아프게 관심이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핵심을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디지털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데지털이요 이렇게 반문하시면 안 돼요. 디지털의 뒷자는 당선, 낙선, 1영, 컴퓨터가 넣는 1영, 스위치를 얘기하면 켰냐 껐냐 중간. 그러다 자식들이랑 대화할 때 이 아날로그식으로 부구장창 잔소리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스 노. 아날로그 서다가 예스 노로 이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애들이 짜증냅니다. 점점 삐딱하게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조금 공부를 하시던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전자개표기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옆으로 나갔고요. 그거는 전자개표기를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인쇄물가당 가져왔는데 안 돌렸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전자회로적인 거 여러 가지 기능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됐지만 모든 걸 생략하고 제가 디지털의 D자는 당선 낙선 이해는 없다는 거 그거를 다시 강조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우신데 이게 들으셔서 감사합니다.